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이나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완전히 전소된 그런 공장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초 발화 지점, 그러니까 최초의 스파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발화 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발화 원인이라면 뭐 노후된 전선이라던가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신 유입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합동 감식반이 정확한 화재의 원인, 발화 지점, 이 발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윤태인 기자 현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지금 봤는데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건물들까지 불에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디서 발화가 시작이 됐는지 또 무엇 때문에 발화가 시작됐는지가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 또 피해 보상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 화재 같은 경우 사실 영세 공장들이 밀집된 지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분들의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공장들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불길이 소방 대응이 빨랐다고 해도 결국 정말 전소된 상태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된다면 결국 이 피해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물론 각 이 업체별로 이 공장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보상은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 보상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보험사의 보험 지급을 통해서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각 회사별로 가입된 보험의 그 상한도 다를 수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험사 간의 어떤 부상 청구, 내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난 후에 만약 지금 특정해서 한 업체의 과실로 인한 화재였음이 밝혀진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사에다가 구상 청구, 다른 보험사들이 또 다시 청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피해 보상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수 있고요. 일단 인천 서구청에서도 재난 상황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그 지원 본부를 가동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분들의 좀 피해가 좀 조속히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보상 절차는 좀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 역시 어제 발생한 화재와 비슷한 사고인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막 하나씩 막 이놈이 마음만이 가더니 이 반찬이 문제가 아니네. 지난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왜 자꾸 배타 화재. 만만 얘기하면서 박승관 대표의 첫 재판이 이제 잠시 뒤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 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리스의 화재 정말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다수의 부상자들도 발생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총체적인 인재였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좀 분석해보자면 먼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결국 이 아리셀이 나는 이건 줄 알았더니 그 과정에서 비율에 맞춰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아졌던 그런 점들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장을 돌림으로써 결국 이번 사고를 일으킨 데 있어서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의 외주화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정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소멸되지 않은
그런 파견 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한 이거 점, 손도 이 넣으면 점을 안 돼. 짚고 싶고 마지막으로 결국 안전이 어른자리 무너지면서 이 대가 6월에 아리셀의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바로 유사하게 화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어떤 좁은 대피로의 문제라던가 비상구의 물건을 적치한 점,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런 화재에 굉장히 대응이 취약하다는 점이 이전 화재에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업무를 계속해오다가 결국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박수관 대표는 이 총체적인 어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서 이런 안전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대표에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구속상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죄명이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박순관 대표는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지금 구속 상태에서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박순관 대표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인 어떤 총괄본부장에게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이 되려면 어떤 지시를 하는 또 구체적인 책임이 또 뒤따라야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라는 것이 사실 한 그룹을 이끄는 대표에게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대표가 모든 업무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배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걸 피해나가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해 왔거든요. 근데 거기 왜 안 먹어? 이번에는 적어도 박수관 대표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시 단계를 제외하고서라도 대표라는 직위에서 이 전반적인 업무의 관리 그리고 안전하게 회사를 이끌어 나갈 그 의무 위반만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징역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자, 박순관 대표가 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까지 돼서 재판을 받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2022년도에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적용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기소된 사례들은 다수 존재해 왔는데 이제 영풍의 그 석포 재련소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박순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재판을 받게 된 사례로 꼽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일단 워낙 그 피해가 크게 발생을 하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이 인재였다. 예견된 인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만연히 경제적인 이윤만을 쫓아 안전한 관리가 미비했던 점들이 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시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결국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판사 한 명이 심판을 하는 단독부에 배당이 됐다가 이후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합의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단독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피해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 결국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화학적인 측면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요.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 도급회사 그리고 이거의 원래 모기업 여러 가지 다수 당사자
참여자들이 지금 이 한 사건에 이거 함께 내가 들어있기 뭐야, 때문에 이 사건의 복잡성과 이 피해자의 다수성의 측면이 고려가 되어서 합의부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순관 대표가 먹어? 어고 있는 무려 11명의 이름을 올렸다고 받았어? 하고요. 이례적으로 많은 이거는 숫자 맛있어? 많은 숫자는 맞죠. 이제 11명의 변호인이 박순관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밥만 본다면은 먹는 일단 물리적인 숫자로 봤을 때 많은 숫자가 맞는데 근데 이 밥은 부분은 먹는 사실상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이제 규정이 밥 되어 밥은 있고 밥하고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배고프니, 사건이라는 배고프니. 점도 오늘 큰 가시다 역할을 할 수가 먹어. 없고요. 사건이 굉장히 이거는 왜 안 복잡합니다. 먹이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화학적인 측면이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빨리 그런 해야지. 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또 맛없어?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야, 불법 어디 노동 치우고 문제, 있어, 하도급 이거. 문제가 또 연관이 되어 어디 있기 치우고 때문에 있어. 이런 아, 노동법에 참.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맛없어. 가지고 있는 야, 니왜 이거 변호사들이 먹었잖아? 다수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왜 이거 먹었잖아? 결과적으로 이미 구속상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혐의가 굉장히 왜 중대하다는 맞는 점이 말 하는 확인이 된 거지? 상황이기 왜 때문에 먹으네 그거? 이제 이 박 대표 입장에서는 왜 최대한 먹었잖아? 어떤 상처를 구하기 이거 왜 위해 먹었잖아? 다수의 변호인단을 포진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사건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대식 안타까운 관심을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복잡하다는 것은 일단 사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안타깝다고 표현드린 점은 이것이 어찌 보면 예견된 인재라는 점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 결국 이번 재판에서 어디까지 이 박순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아리스텔이 나아지는 어느 거야. 정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던가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최대한 이 화재라던가 다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느냐가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그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숙련된 노동자들을 투입한 점이 확인이 되었고 이전에도 바로 이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볼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재판에서도 이것이 예견된 인재였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책임으로서 이걸 예방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뒤에 열리는 첫 재판에서 또 어떤 나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나올지 박순관 대표는 시간. 피해자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할지 근데 나 이런 거 잘 몰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니 오겠습니다. 먹고는 안 되지 이놈아. 니 먹으니까 해내. 그렇지. 밥을 한번 이렇게 다 먹는데 이 밥은 먹어야 될 거면 밥에도 고기는 있네. 단백질 있는 거 같아. 네, 이번에도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서 전국 최정 마라톤 경기 중에 그 선수가 교통사고를 해봐. 당하는 사건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시발. 이보다 앞서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시발. 돌풍을 시발. 맞아서 시발. 다치는 사건이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은데 정말 맑은 하늘에서 그거 다 갑자기 먹었잖아. 이 골프장이 밥은 먹어야지, 날아오는 이놈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여기 상황이요 밥에 그래도 마라톤 들어있는 경기가 진행 중인 탄수화물 상황이었습니다. 단백질. 마라톤 나의 경기를 지금 진행하고 이놈아. 있는 와중에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갑자기 날라온 이 골프공의 턱 주변을 가격당한 저 피해자가 마라톤.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는요, 또 여기서 먹고? 끝나지 않고 봐. 다른 또 마라톤에 참가자하고 있었던 선수 먹고 역시도 삼켜야겠네. 추가적으로 또 삼켜. 이후에 씹어. 골프공에 맞은 피해가 씹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네. 연달아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던 굉장히 위험천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맘마 참 자, 먹어서 이 무슨 사고가 맘마야. 난 인도 이것도 안 골프장의 이것도 안 먹지. 입장이 조금 좀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어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죠. 일단 연달아서 2번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어떤 관리 소홀 책임이 문제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초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직후에 골프장치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제 별다른 대응이 네? 없었고 그 이후에 자꾸 또 리모컨 다시 씹고 사고가 있어요.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골프장 측에서는 이 해당 골프공을 누가 친 것인지는 현재 이 매 홀마다 CCTV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적극적인 어떤 대책에 나른하기보다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서 이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만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추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골프장 측은 추가 사고 방지 차원에서 나무를 싣고 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밥만 먹네. 충분한 해명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사실 이 골프공이라는 더럽지. 것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골프공 잘못 맞은 씹어, 이놈. 골프공 때문에 크고 작은 씹어, 그런 이놈. 분쟁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명하는 그런 사건도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안전한 관리 안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대책으로 나무를 추가로 더 싣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확인이 어렵다 이런 식의 대책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일에도 8분 간격으로 계속 라운딩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확히 누가 친 공에 맞은 것인지 특정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골프장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면 안 되지. 골프장 측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혹은 손을 하면 골프공을 안 친 되지. 사람에게는 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골프장 밖으로 공이 날아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도로에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골프장 인근인 도로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 친 공이 잘못 맞아서 밖으로 날아와서 지금 밖에 있던 사람에게 얼굴에 가격이 됐다면 이 부분은 사실 골프장에서 안전하게 이런 볼들을 관리할 그런 관리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날아온 것인지 해당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골프장의 어떤 안전한 관리 의무에 대한 부실 측면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누가 친 공인지 특정이 안 되고 있으나 만약 특정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에게 일종의 과실치상, 그러니까 과실로서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정도 쟁점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골프장에서 이런 잘못된 파고, 아니 뭐 슬라이스다, 훅이다 이런 표현을